안녕하세요. 지금 의학계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말 그대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. 기존의 왕자를 지키던 약들이 사라지면서 그 텅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차세대 약물들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오늘 이 자료로 그 혁신의 최전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극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. 매년 수십조 원씩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제품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마주한 현실입니다. 지금까지 시장을 그냥 지배한 게 아니라 시장 그 자체였던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특허라는 방패를 잃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거대 제약사들은 정말 막대한 수익 공백에 직면했고요. 이제 업계 전체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거죠. 자, 그럼 먼저 이 위기의 핵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바로 특허 절벽이라는 건데요. 이게 기존의 강자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휴미라, 스텔라라, 듀피젠트 아마 들어두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이 약들이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을 그냥 이끌어온 정도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근데 이제 이 거인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. 특허가 끝나가면서 제약사들은 생존을 걸고 다음 세대 블록버스터를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위기는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. 왜냐? 거대 제약사들이 이 특허 절벽을 넘으려고 혁신 기술 가진 바이오텍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대규모 쇼핑에 나섰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에서 과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이 차세대 치료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면역 시스템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치료 방식의 변화를 쉽게 비유하자면요. 예전 방식은 마치 큰 망치 같았어요. 면역 시스템 전체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쾅 하고 억누르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어떠냐?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문제의 원인만 정교하게 싹 도려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. 훨씬 더 똑똑하고 당연히 효과적이겠죠? 자, 첫 번째 핵심 타겟 바로 FcRN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항체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몸의 항체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자가 항체 있잖아요. 걔네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게 딱 막아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불필요한 쓰레기만 콕 집어서 청소하는 거죠.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? 두 번째 핵심 타겟은 OX40L인데요. 이건 면역세포를 막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마스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많은 자가면역 질환의 근본 원인인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싹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들을 소개할 시간입니다. 이 새로운 물결을 이끌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바이오텍 세 곳을 만나보시죠. 첫 번째 주저는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. 방금 설명드렸던 아주 유망한 타겟, 바로 그 FcRN 분야에 깊이 파고들면서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. 한올바이오파마는 IMVT1402와 바토클리맙, 이 두 개의 강력한 FcRN 억제제를 가지고 있어요. 특히 IMVT1402는요,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는 더 좋고 안전성은 더 높은 소위 말하는 계열 내 최고, 즉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두 번째 기업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. 이 회사는 환자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이 주사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지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. 바로 SAFA라는 플랫폼 기술인데요.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, 이걸 반감기라고 하죠. 이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. 그럼 환자들은 당연히 주사를 더 드문드문 맞아도 되는 거죠. 편의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. 이 기술의 가치는 이미 룬드백, 에보뮨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됐습니다.
자, 이제 마지막 도전자입니다. 곧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곳이죠. 바로 IM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최첨단 항체공학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. 이 그림이 바로 그들의 핵심 기술인 IM 옵테콘 플랫폼인데요.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. 기존 약물이 타겟 하나만 공격했다면 이 기술은 마치 스위스 군용칼처럼 하나의 약물에 여러 기능을 뿅뿅 탑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차세대 양체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대표 약물인 IMB-191은 OX40L이랑 TNF-알파 이 두 타겟을 동시에 공격하는 집계활 전략을 써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투여 간격이에요. 경쟁 약물은 2주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하거든요. 근데 IMB-101은 무려 8주, 그러니까 2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. 환자 입장에서는요, 이건 그냥 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미래로 눈을 돌려볼 시간입니다. 과연 이 대단한 치료제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환자들 곁으로 가게 될까요? 그 결승선을 향한 경주, 결정적인 이정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, 결승선을 향한 레이스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곧 있을 IM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시작으로 각 기업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임상 데이터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. 이 결과 하나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핵심 결론, 이겁니다. 이건 단순히 약이 좀 좋아지는 그런 진화가 아니에요.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거대한 혁명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한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혁신적인 K-바이오 기술들을 바탕으로 과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다음 세대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흥미진진한 가능성의 서막을 함께 열어봤습니다.